그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웃지 않았다. 억지 미소로 분위기를 맞추지도 않았고 애써 유쾌한 사람인 척 하지도 않았다. 그의 웃음은 오로지 진심에서 나올 때에만 얼굴에 떠올랐다. 그는 말을 하기 위해 굳이 말하지 않았다. 침묵이 더 진실한 순간에는 조용히 침묵을 선택할 줄 알았다. 그의 언어는 간결했고 그 한마디에는 군더더기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그는 조용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묘한 무게가 있었다. 그의 시선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담담함이 있었고 그 눈빛에는 존재의 본질을 꿰뚫는 듯한 깊이가 느껴졌다. 그는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고 타인을 따라하려는 마음도 없었으며 자신을 과장하거나 꾸미려는 의지도 없었다. 그는 그냥 그 자신이었다. 흉내가 아니었고 타인의 기대에 맞춘 모습도 아니었다. 누구를 따라 하기보다는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 그는 마침내 진짜 자아를 마주한 사람이었다. 이 영상은 바로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군중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고 가면을 벗고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흉내가 아닌 진실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 그들의 내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 단단해졌으며 어떤 외로움과 어떤 자유 속에서 빚어졌을까? 우리는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진짜 자아를 마주한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을 흉내내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진다. 진짜 자아란 뭘까? 나는 정말 나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사회가 만들어낸 모습일 뿐일까? 겉으로는 당당해 보여도 내면 깊숙한 곳에는 늘 이런 의문이 잠재해 있다. 내가 선택한 삶이 정말 나의 것이었는지, 지금의 내가 되고 싶었던 존재인지 아니면 그저 사회가 기대한 모습을 연기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심리학자 칼 융은 이 질문에 대해 단호하게 말했다. 사람은 대부분 누구인가 되려고 애쓰지만 정작 자기가 누구인지는 모른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가 되려는 삶을 산다. 좋은 사람, 유능한 사람, 매력적인 사람, 혹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 이 모든 것은 일종의 가면이다. 사회는 우리에게 그 가면을 쓰라고 강요하고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버림받지 않기 위해 그 가면을 나라고 믿으며 살아간다.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은 때론 자신의 감정을 숨기게 만들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가면은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으로 우리를 몰아세운다.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가면은 진짜 감정조차 가짜로 꾸미게 만든다. 그러나 진짜 자아는 그런 가면들 너머 어딘가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다. 가식이 거치고 고독을 견디며 두려움을 직면할 용기를 낼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자아와 마주할 수 있다. 그것은 마치 안개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본래의 얼굴처럼 가면이 모두 벗겨진 후에야 비로소 나타나는 진실한 나다.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 가면들은 단순히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정체성의 일부처럼 자리 잡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자아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안다. 그 어떤 찬사나 이미지보다 그것이 진짜 나라는 것을.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그런 진짜 자아를 지키기 위해 평생 세상과 불화하며 살았다. 그는 군중과 타협하지 않았고 대중의 박수를 좇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는 말했다. 대부분의 인간은 단지 군중의 일부분일 뿐이다. 그들의 생각조차도 자신이 아닌 사회로부터 온 것이다. 그는 세상과의 불화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과의 조화를 선택한 것이었다.
타인의 인정보다는 자기 영혼의 진실에 더 귀 기울인 사람. 세상이 외면하고 조롱하더라도 그는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다. 쇼펜하우어에게 진정한 자유란 사람들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자기 내면으로부터의 일관성이었다. 고독 속에서도 그는 자신과의 연결을 끊지 않았고 그 연결이야말로 타인을 흉내내지 않는 삶의 중심이었다. 우리가 흉내내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단순히 독특해지겠다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군중의 흐름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용기이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이고 어쩌면 평생에 걸친 싸움이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한 자만이 진짜 자아를 마주한 사람이라 불릴 수 있다. 니체가 말한 초인은 오해받기 쉬운 개념이다. 그는 결코 누군가를 억누르는 폭군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 힘을 과시하거나 권력을 쥐고 흔드는 사람도 아니었다. 진정한 초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 누구도 흉내내지 않으며 세상의 가치가 아닌 자기만의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의 삶을 작품처럼 살아라. 삶은 단순히 주어진 운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예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믿은 진리는 외부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 진리는 내면 깊은 곳, 우리가 쉽게 닿을 수 없는 차원에 숨어 있다. 그리고 그 진리에 도달하려면 우리는 모든 외부의 시선을 내려놓아야 한다. 모든 비교를 멈추고 모든 경쟁에서 물러서며 사회가 규정한 정상과 성공이라는 허상을 해체해야 한다. 그 순간 우리는 어쩌면 무서울 만큼 낯선 자리에 서게 된다. 아무도 없는 공간, 길도 없고 이정표도 없는 그곳에 우리는 홀로 선다. 니체는 그 상태를 위험한 자유라고 불렀다. 그것은 책임 없는 자유가 아니다. 오히려 전적인 책임이 따라붙는 자유다. 더 이상 누구를 흉내낼 수도 탓할 수도 없다. 오직 나. 단 하나의 존재만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초인이란 바로 그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사람이다. 외부의 박수와 야유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만의 목소리로 살아가는 자. 남들과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같아지려는 유혹을 뿌리친 자. 니체에게 있어 초인이란 세상의 거울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내면 거울로 삶을 비추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그들은 지금 자신이 아닌 누군가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선다. 그러나 그 얼굴 속에 진짜 나는 없다. 입가의 웃음조차 어딘가 어색하고 눈빛엔 생기가 없다.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묻는다. 오늘 나는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사람들은 주변 사람의 말투를 따라하고 소셜미디어 속의 표정을 흉내내고 남들이 좋아한다는 것에 억지로 끌리는 척한다. 누군가의 성공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누군가의 삶을 인스타그램 필터처럼 더씹힌다. 겉모습은 화려해졌을지 모르지만 속은 점점 공허해진다. 왜일까?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정교하게 모방해도 그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 감정은 우리의 진짜 감정이 아니며 그 말투는 우리의 언어가 아니다. 그리고 진짜 자아는 그런 흉내 속에서는 절대 고개를 들지 않는다. 오히려 진짜 자아는 침묵 속에서 조용히 우리를 기다린다. 그 침묵은 단순한 말 없음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소리다. 억지로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것. 가식 없이 앉아 있어도 공간을 채우는 에너지. 그 침묵 속에서만 우리는 진짜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된다. 우리는 이제 물어야 한다. 언제까지 남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언제까지 외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조각낼 것인가? 지친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는 우리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큰 회복은 다시 나로 돌아오는 일이다. 칼 융은 인간이 진정으로 자기를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바로 그림자를 직면하는 길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되기 위해서는 당신이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모두 나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 속에 살고 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강한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이면엔 억눌린 감정들, 외면한 본성들이 자리하고 있다. 질투, 분노, 이기심, 불안, 우리가 감추고 싶어 한 모든 그림자들. 융은 말한다. 그것들이야말로 진짜 나를 통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각들이라고. 우리는 종종 자신이 아닌 모습을 부정한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그 부정 속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 어쩌면 우리는 바로 그런 모습을 억누르며 살아온 것이다. 그림자를 직면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것은 마치 어두운 동굴 속으로 홀로 들어가는 일이다. 빛 하나 없이 스스로의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 고통스럽고 낯설고 때론 자신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 그러나 그 어둠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짜 빛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선하거나 완벽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저 온전한 인간이 된다. 그제서야 진짜 자아는 그 모습을 드러낸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결점투성이지만 자유로운 나. 그 자아와 만날 때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을 흉내낼 이유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나로 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짜 자아를 마주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그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 화려하게 말하지 않고 자기 과시도 없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존재는 공간을 채운다. 그들의 침묵은 단단하다. 그들은 말이 적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는 깊이와 무게가 실려 있다. 그들은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지만 그 속에는 평온과 단단함이 있다. 그들은 타인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조차 평가의 잣대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누군가보다 더 잘나야 할 이유가 없다. 경쟁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는다. 이미 자기만의 궤도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길을 간다.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외로움을 감내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다. 그들은 타인을 흉내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다. 진짜 자아는 흉내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진짜 자아는 누군가의 방식이 아닌 자기만의 내면에서 길어 올린 방식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있어 자유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힘이다. 그 힘은 조용하지만 단단하다. 작지만 진실하다. 흔들리지 않지만 유연하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누구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언어는 누구의 것인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당신의 취향인가? 아니면 타인의 시선을 고려한 선택인가? 당신이 웃을 때 그 웃음은 진심인가? 아니면 사회적 반응으로 학습된 미소인가?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답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이미 진짜 자아에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흉내내는 삶은 안전하다. 사회는 그런 사람을 환영한다. 다른 사람과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말하면 덜 튀고 덜 비난받고 덜 불편하다. 그러나 그 삶은 결코 자유롭지 않다.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건 세상의 기준에서 멀어지는 대신
자기 내면과 가까워지는 일이다. 그것은 더 이상 누군가를 따라하지 않는 것,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 더 이상 타인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진짜 자아를 마주한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을 흉내내지 않는다. 그는 누군가처럼 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기 자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웃기 위해 웃지 않았다. 말을 하기 위해 말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했다. 그러나 그 침묵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존재의 본질을 꿰뚫는 듯한 눈빛, 흉내도, 비교도, 과장도 없는 그저 그 자신이었다. 그에게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유였다. 그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말보다 강한 존재의 선언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타인이 아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다. 당신도 그런 삶을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라. 나는 누구인가?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여정을 함께 걷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단순히 지식을 나누는 채널이 아닙니다. 자기를 찾는 여정의 동반자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